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죠. 증권거래세부터 해서 배당소득, 법인세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금, 퇴직 등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걱정이에요. 낼수록 덜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은퇴 후 불안한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퇴직연금 감면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구조 개혁 추진까지 포함해 고령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입니다. 예를 들어 종신수령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 5,569세 연금 수령자의 세율은 약 4%였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3%로 인하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작지만 꾸준한 실질 소득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1,500만 원을 받는 어신은 세율 환원에 따라 매년 수십만 원의 세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변화는 퇴직소득 연금 계좌의 감면율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20년 초과 수령 구간을 추가하고 최대 5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연금을 장기적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퇴직금을 25년에 걸쳐 나누어 수령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로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북에 사는 김정자 씨는 68세입니다. 15년 전부터 소매업에 종사했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은 여전히 부족했고 식비와 병원비, 손주들 용돈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에 적용되는 과세 비율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딸과 함께 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종신 분할 수령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에 김 씨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상담 후 바뀐 예상 수령액은 한 달에 8만 원가량 늘어났고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삶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개편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장기 분할 수령이 이득이 되는 구조로 세제 체계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을 한 번에 수령하거나 5년 정도 나누어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20년 이상 장기 분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80만 원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약 180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이로 인해 빈곤 노인 비율은 40%를 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편은 연금 수령 구조의 다변화와 장기 수령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단기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율을 낮추고 연금 수령자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소득이 있는 노인의 불이익 완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구조였는데 이를 일부 완화하여 노인이 일을 하더라도 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가령 재취업한 70세 이모 씨는 월급 130만 원을 받는 대신 국민연금이 20% 삭감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이 기준선이 완화되어 이제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연금 감액이 거의 없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억제하지 않고 일하면서도 연금을 유지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강화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소득 대체율도 2026년까지 43%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약 2071년까지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영희 가명 어르신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신수령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율이 4%에서 3%로 줄어들고 장기간 분할 수령을 선택하면 가입자 본인이 이미 20년 초과 분할 구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는 매년 수십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했고 그 여유로 작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정용품 제작 및 판매를 시작한 박성수 가명 어르신은 퇴직연금을 22년에 걸쳐 받기로 설계하여 감면율 50% 혜택을 활용했습니다. 이전에는 단기로 받았을 때보다 실질 수령액이 훨씬 많아졌고 그 여유로 지역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창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세제 개편은 은퇴자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과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소득 감액 비율 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지만 개선 후에는 감액 범위와 기준이 완화되어 생활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을 경우 연금이 최대 5년간 삭감되던 비율도 완화되어 일하면서도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개편안은 단순히 세율이나 감면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고정된 노후소득 구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령층이 가진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등은 단기적으로 일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혁이라 평가됩니다.